자, 이번 영상은 ITQ 액세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해보시면 1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6번에 해당하는 걸 하게 텐데요. 1번 문제만 하고도 할 수 있는 게 3번하고 6번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다 한 다음에 3번 해놓고 6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4번, 6번을 하는 게 오히려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시면 테이블 2에 예약자 정보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예약자 정보 선택을 하고요. 위에 만들기를 갑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마법사로 갈 겁니다. 자, 보고서라고 돼 있는 이 부분 중에서 보시면 보고서, 디자인, 세보고서, 보고서, 마법사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레이블이라고 돼 있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마법사입니다. 자, 레이블이라고 돼 있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죠. 자, 문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번에 예약자 정보 레이블로 만들어라. 이거는 이제 끝날 때 하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표준 레이블을 이용하여 그랬으니까 이게 지금 표준 레이블이라는 겁니다. 레이블 제조 업체가 A1이래요. 자, 그거는 레이블 제조 업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서 현재는 에이브리로 나와 있죠. 자, 요거를 A1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가시면 A1이라는 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얘를 바꾸면 어떻게 바뀌느냐? 위쪽에 나와 있는 종류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 제품 번호를 28315를 한대요. 28, 그 다음에 3이니까 조금 더 내려가야 되겠죠. 이거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28315라고 되어 있는 거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34에 64 3개짜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게 똑같이 시험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음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상에 글자의 형태를 어떻게 보여지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항이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굴림의 10포인트, 중간, 검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굴림에 여기 10포인트래요. 10. 약간 가늘게가 아니죠. 이거를 중간으로 선택을 합니다. 시험지에도 중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그리고 검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검정에 해당하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까지 나와 있죠. 자, 여기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밑줄이나 기울임을 하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3번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누르시고, 자, 이번에는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죠. 자, 문제를 잘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예약 번호가 나와 있어요. 그럼 예약 번호를 옆으로 넘겨줘요. 자, 예약 번호는 글씨로 예약 번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숫자가 나오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일반이라는 글씨가 나오는데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뭘까요? 그죠? 예약 방식이 될까요? 자, 그거는 시험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시험지 4번에 처음에는 예약 번호, 그 다음에는 예약 방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예약 방식을 딱 눌렀을 때, 자, 이렇게 눌렀어요. 그랬을 때 이 예약 방식, 그러니까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앞 뒤에 디귿자로 된 가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다가 디귿자로 된 가로를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에 옆에 이름이 나오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그냥 예약자 명 넘겨준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이거는 예약자 명이라는 필드 안에서 실제적인 이름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시현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지 앞쪽에 나와 있는 예약자 명이라는 글씨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다 뭐라고 쓰냐면 예약자 명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콜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는 얘는 반복적인 거잖아요. 모든 나오는 내용 중에 예약자 명이라는 게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냥 써줍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내용들은 여기에 필드에서 가지고 오는 부분이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행에 보니까 연락처라고 전체적으로 똑같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연락처라는 글씨 뒤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죠. 그거는 연락처니까 얘를 클릭하고 다음으로 넘겨줍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나왔는데요. 그러면 시험지 6-6번에 한번 보세요. 필드 표현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여기에 뭘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자인에 가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을 눌러주시면 여기서 할 내용은 뭐냐? 지금 정렬 기준을 선택하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지에 보면 5번에 보시면 레이블 출력 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번호에 대해서 오름차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예약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옆으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하나를 클릭하고 옆으로 넘겨주시면 예약 번호에 대해서
현재 방식은 오름차순이에요. 요거를 가지고 나는 내림차순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디자인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음을 넘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이제 마지막이죠. 우편물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요 보고서 이름을 쓰는 건데 문제에 보시면 조건 1번에 레이블 보고서의 이름 나와 있죠. 자, 예약자 정보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쪽을 뭐 다 지우고 뒤에는 남겨놓고 하셔도 되겠죠. 자, 예약자 정보 한 칸 띄고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는 걸 바로 들어가서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미리 보기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정을 하겠다 그러면 위에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위에 걸 선택하고 마침을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시험지에 보시면 6개만 나오는데 여기는 왜 이만큼 나오느냐? 자, 시험지에 있는 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잘렸다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더 나오는 거니까 그걸 참고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다른 점이 혹시 있나요? 그죠? 굵게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안 나오죠. 여기는 대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 자,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 부분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그다음 디자인 보기로 갑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가면 아까는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거 딸랑 하나가 나왔잖아요. 자, 이거를 가지고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예약 번호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바꿀 건 뭐만 있냐면 진하게만 하면 돼요. 6번에 보시면 예약 번호와 예약 방식에 해당하는 게 나와 있죠. 굵게 하고 연산자 앰퍼샌드를 사용하래요. 그럼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자, 홈에 가시면 여기 굵게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 그냥 굵게가 표시가 되는 거고요. 앰퍼샌드를 이용하라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미 입력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속성을 한번 볼게요. 자, 얘를 여기서 우클릭 그 다음에 속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런 화면이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화면에서 얘를 선택한 다음에 밑으로 쭉 가보시면 여기에 컨트롤 원본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여러분이 보는 화면하고 다른데요 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화면은 지금 모두를 선택을 했고요. 자, 모두라고 되어 있는 거에 컨트롤 원본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작성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앰퍼샌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디귿자 가로 있잖아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앰퍼샌드 앞뒤로 하고 따옴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에다가 예약 방식을 붙이고 그 다음에 더 뒤에다가 앰퍼샌드를 한 다음에 디귿자 가로를 하기 위해서 따옴표 이렇게 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앰퍼샌드라든가 이걸 쓰지 않아도 지금 나오는 이유는 이전에 바로 직전에 쭉 했던 방법 있죠. 거기에서 입력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안 했다 그러면 여기서 고쳐야 되는데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더 좋기는 하겠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실수를 안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앞쪽에 보면 트리밍이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트리밍은 사실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밍을 지우시고 그다음에 가로 연 거 지우고 맨 뒤에서 가로 닫는 거 지우고 그냥 놔두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서 그걸 하라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지우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확인을 누르면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클릭 그 다음에 무엇으로 확인하시냐면 미리 보기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인쇄 미리 보기를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굵게 표시가 된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약 번호, 예약 방식에 해당하는 첫 번째 줄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줄 보면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앰퍼샌드 그랬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두 번째 줄. 자, 디자인을 보기에 가서 예약자명과 예약자명 요 글씨 사이에 앰퍼샌드가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앞에 나오는 따옴표 안에 있는 것과 예약자명이라는 필드를 두 개를 붙여서 출력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는 바꾸는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락처를 한번 볼까요? 연락처는 앞에 7글자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걸 또 고치시려면 오른쪽에 가서 컨트롤 원본이라고 되어 있는 데서 마우스 우클릭, 그다음에 작성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앞쪽에 나와 있는 연락처는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뒤쪽에 나오는 앰퍼샌드하고 뒤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가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연락처에 앞에 7자리 글자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 7자리 글자라는 거는 연락처에서 왼쪽에서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 클릭하신 다음에 왼쪽에서 7자리라고 했기 때문에 LEFT 이걸 쓰게 되죠. 가로 열고 연락처에서 라고 되어 있는 거에서 컴마를 하게 되면 자,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부분 보이시나요? 자, 이거는 가지고 올 글자예요. 거기서 length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는 몇 글자 이걸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몇 글자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링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왼쪽에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7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7이라고 쓰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면 설명 없어지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중간에 빼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한번 볼까요? 자, 확인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미리 보기를 가보면 자, 요 사이에 7글자는 가지고 왔는데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자, 그런 형식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디자인에 가셔서 다시 요거 세 번째 거에 컨트롤 원본에 가셔서 작성을 누릅니다.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포맷을 이용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FORMAT, 포맷을 해주고 가로 열고, 자, 그러면 expression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이건 이제 결과 나오는 식,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맨 뒤에서 컴마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맷 형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따옴표 안에다 써줍니다. 자, 따옴표를 해주고, 처음에 010이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앰퍼샌드로 표시를 하면 돼요. 자, 앰퍼샌드 하나, 둘, 셋, 010이니까. 자, 그 다음 빼기 표시가 돼 있는 건 그냥 빼기를 하면 돼요. 자, 사실은 요 부분은 문자기 때문에 앞에 하나를 원화 표시를 넣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하고 가볼게요. 지나가 봐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10 다음에 뒤에 또 4글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7글자를 뺐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4개를 해주면 나오는 그 7개의 글자를 지금과 같은 형식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빼기를 다시 해줍니다. 왜냐면 뭔가를 또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랬을 때 시험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연락처의 앞에 7글자 와 됐죠? 그 다음에 물음표 4개를 이용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험지의 결과에도 010-1111 빼기 물음표 4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물음표를 하나, 둘, 셋, 4개 그냥 합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따옴표를 닫아주면 이게 바로 포맷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가로를 닫고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확인하고 엔터를 눌렀을 때 이게 없어지지 말아야 돼요. 가끔 이제 수업을 할 때 이게 없어져요. 이런 경우에는 얘를 한번 블럭을 쭉 한 다음에 컨트롤 C를 해놓고 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연습할 때 자꾸 없어진다 그러면 요거를 하도록 하세요. 자, 확인 누르고 복사를 해놨어요. 근데 엔터 쳤는데 안 없어졌습니다. 그냥 가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자 우클릭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자, 그랬더니 어때요? 제대로 나왔죠? 아, 그러면 뭐 이거를 쉽게 할 수 있겠네. 이걸 알겠죠?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3개 하고 요거 3개 표시를 하는 건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했고요. 자, 빼기는 그냥 썼고 물음표도 그냥 썼어요. 그랬더니 그냥 쓴 건 다 나온 거죠. 그러면은 앰퍼샌드도 그냥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그건 약속된 거죠. 그걸 누르면 기존에 가지고 온 7개의 숫자를 화면에 뿌리겠다. 이런 뜻인 거니까. 자, 디자인 보기를 가신 다음에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마우스 우클릭 작성해 가보시면 보세요. 앰퍼샌드 3개를 하고 뒤에 분명히 빼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원화 표시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이 쓰지 않았는데도. 자, 이 원화 표시는 이제 역슬래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영어로 치자면.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고요. 뒤에 4글자에 해당하는 거니까 앞에 3글자 빼기, 뒤에 4글자 숫자 빼기, 그 다음에 물음표 4개 이렇게 나오는데요. 얘가 자기가 알아서 여기가 물음표를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다 컴마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럼 항목이 바뀌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 여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클릭, 그 다음에 인쇄 미리 보기 하면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세요. 쭉 봤더니 어때요? 똑같이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연락처의 앞글자 이것도 다 표시가 돼 있고요. 앰퍼샌드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끔 5번에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에 해당하는 걸 오름차순으로 만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거를 디자인 보기에 가보면 내림차순, 오름차순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거에 해당하는 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여기 머리글 표시 있는 거 있죠.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바닥글, 뭐 보고서 정보,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정렬 및 그룹화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정렬 및 그룹화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시면 아래쪽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하나 지정된 게 나와요. 예약 번호, 오름차순 이렇게 나와 있죠. 벌써 눈치채셨나요?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하라 그러면 이거를 바꿔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거 없애나요? 아니요, 없애지 않아도 그냥 나갑니다. 뭐 그냥 없애셔도 상관은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렬 및 부분합 하는 거는 여기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되어 있는 데에서 마우스 우클릭 이렇게 하면 여기 나온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X를 하고 빠져나가 보면 자, 요거 지금 변경한 거를 저장하겠느냐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Yes를 누르게 되면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블 보고서가 끝났습니다. 연습을 하시면 뭐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시간도 금방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